앞서 아스날과 리버풀 경기에서 골을 넣은 손흥민을 보셨나요? 복장에서 다른 점이 보였나요? 그렇다면 이 두 장의 사진에서는 다른 점이 보이나요? 손흥민 선수가 팔에 차고 있는 주장 완장을 봐주십시오. 완장이 다르지 않나요? 저는 토트넘과 리버풀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봤는데 지난 아스날 경기 때 완장이랑 달라서 이상하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암밴드라고 보통은 두 줄의 연두색 컬러 안에 캡틴이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었는데 리버풀 경기에서는 완장에 캡틴이라는 글씨가 아니라 딸기같이 생겨먹은 빨간 점이 보였습니다. 텔레비전 중계 해설자가 다 설명을 해줬는데 저만 못 들은 건가요? 텔레비전 중계는 볼륨을 죽여놓고 유튜브 라이브를 듣고 있었으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뭔지 찾아봤습니다. 완장에 콩할 만한 글씨가 플레이세이프였습니다. 몸값이 1000억이나 하니까 니네들 조심해서 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축구를 좋아하고 플레이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지켜주자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영국 FA와 EPL, 여성축구단체와 시민단체가 에브리원, 에브리웨어, 에버리타임, 즉 누구든 어디서든 언제든 안전하게 플레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캠페인.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축구협회가 시민단체와 함께 축구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해야 한다고 광고하고 주장 완장도 바꾸고 경기하는 아이들에게 완장도 주고 어른들이 모여서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버풀전에서 토트넘 감독도 다른 날과 다르게 빨간 배지를 달고 나왔더라고요. 또 리버풀 클롭 감독도 빨간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감독 이외에도 그날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다 이 캠페인에 동참했고 각 구단 유소년 축구단부터 2부, 3부, 8부 리그까지 완장을 차거나 배지를 달고 플레이했습니다. 다시 말해 영국 땅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저 완장을 착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장으로 영국 축구계가 통일이 된 셈입니다. 살짝 부럽기도 했고 일사불란한 행정력에도 좀 감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홍보수단도 많은데 굳이, 하필, 대체 왜 그 조그만 완장에다가 이런 걸 새길까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캠페인이면 현수막에 걸거나 유명인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의 캠페인 대사가 참가해서 홍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왜 손바닥만 한 완장에 저런 걸 새기냐? 비용 절감 차원일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지? 알아보겠습니다. 골절 및 탈구. 스포츠 활동 중에 뼈가 부러지거나 정상 위치를 이탈해 통증을 느끼는 상태로 손상 부위가 우리나라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전거 안전하게 타라처럼 축구도 안전하게 플레이하자는 유튜브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이번엔 영국 축구에서 완장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토트넘에서 뛰었던 손흥민의 단짝 해리케인의 유로 완장이 박물관에 전시 중이었습니다. 세상에나. 그 작은 완장을 박물관에 전시하다니요. 좀 더 영국 축구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세상에 영국 축구사는 영국 축구 완장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자 FA컵 경기에 앞둔 맨시티 주장이 수비수 진첸코에게 주장 완장을 줍니다. 여기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또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를 기념하기 위해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은 검은 완장을 차고 1분간 묵념했습니다. 펠레가 죽었을 때도 모두 검은 완장을 착용했고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케인이 자주 차고 있던 무지개 완장을 차지 못하게 해서 독일 국대 선수들이 입을 틀어막는 퍼포먼스도 보여줬습니다. 물론 독일이 일본에 패해서 뒷말을 더 많이 남겼습니다. 또 잉글랜드 국대와 독일 국대 선수들이 친선 경기에서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양귀비가 달린 검은색 완장을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영국 사람들은 하필 양귀비일까요? 바다 건너 암스테르담만 가도 튤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 꽃 하나 두고 왜 완장에다가 양귀비 꽃을 넣죠? 알아보니까 붉은 양귀비는 제1차 세계대전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념하는 데 사용되는 유명한 꽃이라고 합니다. 전투가 벌어졌던 곳에 양귀비밭이 많았고 거기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말도 기억과 희망이라고 합니다. 또 보라색 양귀비는 전쟁에 희생된 동물을 기억하기 위해 착용한답니다. 그러니까 빨간 양귀비는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라면 보라색 양귀비는 말, 깨, 비둘기와 같이 전쟁에 징집되어 죽은 동물을 추모할 때 사용한답니다. 이렇듯 영국은 축구에서 완장의 비중이 아주 큽니다. 캡틴을 표시하기 위한 C자 완장에서 더 발전해서 다양한 의미를 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회와 운동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축구 운동장이 담장 밖의 사회, 경제, 문화와 담을 쌓은 것이 아니라 축소판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손바닥만 한 주장 완장으로 팀의 메시지, 주장의 메시지, 팬과 선수와 메시지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주장이자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이 어찌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피라미드처럼 7부, 8부 리그도 있는 영국 축구 최상위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 상위권 클럽에서 주장이라니요. 손흥민은 어찌 보면 토트넘을 넘어 영국을 대표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상징성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물론 손흥민 이전에 우리나라 선수가 유럽에서 주장 완장을 찬 선수가 있습니다. 2012년 2월 24일 유로파리그 32강 2차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약스와의 경기에서 박지성이 한국인 최초로 맨유 소속 주장으로 경기에 나섰던 바가 있습니다. 또 맨유를 떠난 뒤 퀸스파크 레인저스에서 박지성이 주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금세 새로운 감독이 오면서 주장 완장을 박탈당했습니다. 또 아우크스부르크 구자철이
2017-18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주장 완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뛰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만큼 같은 위상은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장 완장을 버린 선수 이야기로 끝내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에서 포르투갈 주장을 맡고 있던 호날두가 심판 판정에 화가 나서 주장 완장을 땅바닥에 패대기치고 경기장을 떠나버렸습니다. 호날두의 주장 완장을 주운 것은 현장에 있던 소방관이었고 소방관이 지역 자선단체에 기부해서 이게 경매로 나왔습니다. 경매에서 이 완장은 64,000유로에 팔렸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8,500만 원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네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건강하게 한 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핵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